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오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을 정말 저는 응원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저는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저는 돈도 안 벌어요. 무능력자예요. 공감하시는 거죠, 그죠? 제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이. 근데 이분도 스님이에요. 근데 군대를 가셨는데 군대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친족이라고는 이제 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조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정말로 그 부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혹시 누구누구 씨 저 형님 되십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정말로 무능력자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무능력자냐고 물어보시는 거냐고. 경제활동도 안 하냐? 예. 가정도 예, 없습니다. 취업하실 계획? 예, 없습니다. 무능력자래요. 저는 그 상태에서 뭐만 하죠? 공부만 해요. 그 상태에서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말고는. 근데 여러분은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경쟁도 하셔야 되고요. 아내도 챙겨야 되고요. 자식도 돌봐야 되고요. 장인, 장모도 만나야 되고요. 우리 친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서운한 것도 들어드려야 돼요. 몇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훨씬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하느냐면 사내 진비 들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다 연차 내고 남자들이. 여기 백수들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대학 가거나 하시는 분 말고는, 학생들 말고는 다 직장이 있는 분들이에요. 맞죠? 오늘 직장 빼신 거죠? 네. 방송을 알아요. 약간 늦었지만 네. 다 연차 내고 월차 내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플러스 뭐까지 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행복해지는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려는 마음까지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정말 칭찬의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노력하셨고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냐면 어렵게 얘기하면 교육, 쉽게 얘기하려면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뭐를 배울 수 있을지도 나오잖아요. 내가 아프다라는 걸 자각을 해야 약을 찾듯이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내가 뭘 못하는지를 우리가 공감을 해야 돼요.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배우고 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멋진 존재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이 문제의식은 사실은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그물에 걸려 있는지 뭔지 아십니까? 생로병사의 그물이에요. 먹고 사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음의 고통. 우리는 이 네 가지 고통 속에 갇혀 있더라. 라는 문제의식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러면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강의를 쭉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 같이 훈련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불경에서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이 순복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배워야 될지를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그랬죠, 아까. 우리 나쁜 교육. 뭐 하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 순서대로 진행되진 않지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잘 우는 법, 이거. 재밌겠죠? 네, 잘 우는 법. 제가 눈물이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많아요, 눈물. 진짜 많아요. 저는 그 MBTI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극 F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또 굉장히 계산적이고 논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이렇게 비웃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되게 오래 가요, 저는. 뒤끝도 길어요. 잘 우는 법이라고 제가 썼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것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방법이 필요해요. 이거. 방법. 대부분 남자들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 BTN 우리 스튜디오를 이제 앞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놓고 저한테 망치 한 개 줘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어떻게든. 근데 모조리 다 두드라고 박는 걸로만 만들 거야, 아마. 망치밖에 없으니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많은 정신의 능력을 나는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 중에 우리 대부분 뭘 쓰는 줄 아세요? 우리 고사님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대부분 뭘 쓰세요? 저 봐. 여자분이 대답하잖아요. 우리 이거 많이 써요. 이거 많이 써요. 특히 운전할 때. 그죠? 운전할 때 욕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해요? 네, 언제 욕하세요? 그렇지. 갑자기 끼어들 때. 공감하십니까? 갑자기 끼어들 때. 무슨 욕하세요? 여기다 편집되니까 괜찮아요. 시원하게 그냥 얘기해버리세요. 땡땡 같은 놈. 제가 그랬잖아요. 이 표현하는 방법, 그죠? 이거를 분노, 이 화가 섞인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화를 표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엄청 막 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입을 닫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 화가 나면 어머니 저 이것 때문에 좀 속상해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서운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방문 꽝 닫고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입을 닫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바보 멍충이가 아니더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로만 표현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속에 있는 감정을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세련되게 아주 젠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표현법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불경이에요. 불경에서 특히 스님들이 서로 함께 사는 대중 가운데서는 말하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시면 여러분 가정에 가서 회사에 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자제분들을 대할 때 반드시 써먹어 보세요. 한 번만 써먹어 보세요. 약장사 같네요. 한 번만 먹어봐. 무조건 여러분 감동하실 거예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남자의 신통력. 이렇게 썼어요. 제가 커리큘럼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화를 내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낼 것이냐. 외로움을 느끼는 건 좋아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왜 표현이 중요한지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는 게 불교의 수행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불교에 수행을 한다 그러면 화도 내려놓고 슬픔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걸로 여러분 이미지를 혹시 떠올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수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분노를 표현할 때 남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분노를 표현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행복하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이게 수영법이에요. 아까 얘기한. 이거 배우고 들어갔어야 돼요.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한 5분 정도 우리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어디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고생했어요. 잘 오셨어요. 저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두 번째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는 사과하면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심지어는 이거를 자제분들한테도 알려줘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겨요. 그죠? 학교에서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친구하고? 없어요. 이렇게 방송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없어야죠. 잘 지내야지. 맞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툼을 일으키면, 갈등을 일으키면 그거를 심지어는 남자애들은 막 주먹질을 하고 싸우잖아요. 우리 고사님들은 그런 거 경험 있죠, 그죠? 네, 주로 때리는 쪽이었어요, 맞는 쪽이었어요? 둘 다였어요. 아, 치고받고. 아, 솔직한 데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 뒤에 그 친구하고 화해한 기억 있으세요, 없으세요? 잘 기억 안 나요. 때렸네 보니까.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끼리 싸우고 그 친구, 싸운 친구와 화해하고 그 친구와 정말 가까운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을 분명히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회를 모든 아이들한테서 박탈했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학교에 폭력이 생기면 큰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사소한 다툼만 생겨도 누가 출동해요? 부모님과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생겨나는 아이들과의 갈등과 이런 사태에 대해서 훈육할 의무가 없어지셨어요. 맞죠? 네, 교사들한테는 그 의무가 없어요. 다툼이 생기면 학폭위를 열면 되고요. 경찰이 오면 되고요. 부모님들을 불러서 애들이 없는 자리에서 부모끼리 합의를 하든지 뭐 절충을 해요. 그러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누군가와 다툼을 일으켰던 이 학생은 언제 사과하는 법을 배울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좋게 어른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만나서 잘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애들을 전학을 시켜요. 전학 가는 걸로 끝내요. 그러면 전학 간 친구나 남아있는 친구나 둘 다 어떤 기회를 뺏겼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겼어요. 사과 못해요 이제. 만나야 사과를 하지.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사회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원수예요. 아, 그때 내가 이래서 미안했어. 과연 그 친구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도 사과하는 거를 못했는데 어른 20년, 30년이 지나서 그걸 사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사과는 누가 하는 거냐면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 어른 앞에서 그게 아니고요. 아유, 내가 그런 말 해서 많이 힘들었죠. 많이 속상했죠. 내가 나이만 먹고 어른 노릇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건 누구 대사죠? 어른의 대사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젊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게 똑바로 하지 그랬어요. 이럴까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게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과를 하면 지는 거라는 이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사과해 보시라고. 여러분 나와서 실습할 거예요, 저하고. 제가 훈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서 저한테 사과하실 거예요. 잘못한 거 많잖아요, 저한테. 지금 막 옆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 인간 나가야 돼 이러고. 사과하는 법을 우리는 연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사과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를 내가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이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고한 적 있으세요? 저희 스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대중생활을 할 때 제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대중 스님들 앞에서 참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스님들이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포살 법회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전 스님들이 전부 다 법당에 모여서 이 법만경이라는 것을 읽고 그 계본을 읽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스님들이 어른 스님께서 그걸 읽어주세요. 가장 어른께서 그걸 읽어줘요. 앞에서 한 권을 다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 스님네들 다 잊지 않고 수행 잘하고 계시죠? 예,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이런 거를 잘 못했습니다. 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법대로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스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정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처님 당시부터의 문화인데 저는 오늘날에도 그 포살 법회 때 저는 그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뭐였냐면 맨 끝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들어갈 기회가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 문구를 어른께서 읽으실 때 가슴이 참 뭐라 그럴까 뭉클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저 사문 보만은 비구 보만은 여러분이 시켜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켜서 오늘 이 계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음성으로 오랜 시간 매끄럽게 읽지 못해서 많은 대중 스님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거기 나와요, 그 얘기가. 많은 스님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누가 읽는다고요? 막내가? 가장 어른이 읽어요. 이 불교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불교의 문화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많고 법납이 높고 어른 스님이라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 배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게 절집안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절집안의 문화가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류가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른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시켜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좋지 않은 음성으로 긴 시간 매끄럽게 읽지 못해서 많은 대중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글쎄요. 어느 어른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서운함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까요? 사과하는 법. 이거는 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어른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어디 기대가 되세요? 제가 볼 때 요거 할 때 방청객이 많이 줄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와서 해보는 거예요. 멋지게 사과하는 법. 우리 그거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사과하면서 사과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사과를 받을 때는 사과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연습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실? 유치원에서 해야 돼요. 유치원. 그렇지.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유치원에서. 근데 요즘에는 사과도 영어로 하게 생겼어요. 아주 큰일 났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가 이제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들으시더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보만아, 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내가 볼 때는 천상의 법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인간의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되는 것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의 법문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이런 말씀을 웃으면서 하시는데 저는 그게 가볍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출세간, 이 세상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위대한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유의법이에요. 있음의 법이에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보시면 너는 정말 작은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꾸중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남성 불교 심리학 사내진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가기 전에, 이런 아름다움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그릇에 향기로운 음식을 담기 전에 그릇부터 좀 깨끗하게 닦아놓자라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 이거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신 이 출가자, 처음 출가한 자들에게 경전을 먼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뭐부터 말씀하셨을까요? 계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계율은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먼저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율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뒤에 경을 배웠어요. 이 남성 불교 심리학에서 제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짜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누구에게나 갖춰져야 할 교양, 상식이라는 범주 안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괜찮겠어요? 아, 좋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제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제분들에 대한 얘기. 이 엄마가 남자들이 이제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결혼하셨죠? 네. 자제분 있으세요? 아, 네. 자제분이 따님, 아드님 어떻게 되세요?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두 분이에요, 그렇게? 아, 네. 딸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여행 간 적 있다, 없다? 여행은 없었어요. 없어요? 그게 뭐 1박 2일이 아니라 당일치기라도? 당일치기 간 적 있죠. 간 적 있어요? 대화가 잘 되세요? 그때 어릴 때라서. 어릴 때, 아기 때, 그죠? 그때는 돼요. 근데 한 중학생 정도 넘어가면서 없죠. 아들하고 둘이 있는 간 적 있어요. 그때는 대화가 됐어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죠, 그죠? 맞아요. 저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애들이.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표현하는 방법,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애들 뭐라고요? 그게 더 편해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익숙하고요. 얘기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누구하고 하냐면 이 자녀들하고 이 부모님과 자식들이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요것도 제가 여러분하고 훈련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남자들이 정말 착하고 정말 멋져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진짜 멋있어요. 내가 볼 땐.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이 최고의 남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커리큘럼에 다 들어있거든요. 수많은 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그러면 못해요. 왜 못할까요? 안 해봐서. 그렇죠. 안 해봐서. 모자란 게 아니에요. 안 해봤을 뿐이에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죠. 주둥이는 먹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먹으라고 앞에 가로치고 한 글자가 더 있었어요. 제가 방송이라서 얘기를 못한 거. 그 입 밖에 내시면 안 돼요. 네. 그 앞에 가로치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주둥이는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뭐냐면 해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저도 했습니다. 근스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모 강의에서 했어요. 그게 그때 거의 400명이 있는 장소였는데 다른 강의 끝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왜 도대체 사랑한다는 얘기 못하냐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차담을 하는데 차담할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100명 넘게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차담할 때 제가 항상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거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니까 손을 딱 들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연세가 한 70대 정도 60대 후반 70대 정도 되신 분인데 제가 평생 살면서 이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모든 남성분들, 여성분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스님, 그리고 평생을 내 옆을 지켜왔던 제 아내,
그리고 이 자리엔 없지만 못난 아버지를 믿고 따라줬던 내 자식들에게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마이크를 대고 사랑합니다를 얘기하는데 다 박수를 쳤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마음. 그분이 어떤 용기를 냈을까요? 저는 정말 멋진 사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여자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자들이 막 우와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남자지만 괜찮죠? 괜찮대요. 마음에 든대요. 여러분은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항상 향기가 나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깨달음으로 된 정신을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 정신 안에는 이런 제가 얘기한 사사로운 능력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위대한 능력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걸 써먹을 수 있었느냐? 그동안 못 써먹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앞으로 훈련해 나갑시다. 어떠세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사과하는 법, 대화하는 법, 또 칭찬하는 법. 우리 자제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입을 닫고 살았다니까요. 그때 어른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기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그대로 써먹어요. 그래서 저하고 앉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스님 저 오늘 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님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막 엄청 많이 저 이렇게 많이 떠든 거 처음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요. 그 모 심리학 교수님이시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스님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 보통 10개월 정도 지나야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입과 귀는 동시에 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이 열리면 귀가 닫혀요. 우리 가정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 내 귀가 열리면 입이 닫힙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느 쪽이 열려 있죠? 그렇지. 잘 돌아보세요. 이 자기를 돌아보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조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야심경에 나오죠. 조견.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비추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을 조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조견의 일환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리고 익숙치 않은 걸 뭔가를 할 때 나 왜 이렇게 어색하지? 별것도 아닌데? 이걸 여러분이 느꼈을 때 여러분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출가해서 스님네들이 대중생활을 하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내진미 이 감사한 프로그램을 제가 맡아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또 도대체 저 인간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내분들과 또 내 자식이지만 속을 모르겠다 하는 우리 아들들 이 세상을 정말 힘겹게 헤집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 모든 남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스님들의 이 화합하는 이 힘으로 대한민국이 바뀌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해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쟤만 나타나면 쟤는 어떻게 사람 마음을 저렇게 쉽게 이렇게 어루만지고 열어줄까? 쟤하고만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얘를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이런 사람 있죠, 분명히.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가족의 답답함을 여러분이 들어줄 수도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어릴 적 꿈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시죠?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가 됐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죠. 누구죠? 이발사. 이 왕의 왕관을 벗기고 머리를 깎으니까 귀가 커진 거를 그 사람만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발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막 그러다가 어디 가서 했죠? 대나무 숲. 저 그 동화를 아기 때 읽었어요. 대나무 숲에 가서 시원하게 그 사파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아픔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너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청소년기를 들어서니까 내 얘기를 하기 바쁜 거예요.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말음질이 뭔지 아시죠? 재단하는 거예요, 가위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제가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출가해서 배웠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저분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저를 안아주신 스승님과 큰 스님들과 우리 대중 스님들 덕분에 저도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사내진미 쭉 진행해갑니다. 많은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앞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야, 이거 별거 아니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방법이 있었어? 하고 이거 꼭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BTN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휴가 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뵈니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고 그동안 큰일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노력하시고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빛나는 보석처럼 향기가 나는 꽃처럼 우리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저 역시도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함께 제 손 잡고 이 아름다운 길을 좀 걸어갔습니다. 합니다. 오늘 사내진미 첫 번째 강의 오리엔테이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잠깐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을 예. 처음부터 끝까지 독송을 하는데 네. 지금 한 40분 뭐 그렇게 해서 쭉 그 하는데 한 달 정도 좀 지났거든요. 하는데도 계속 딴 생각이 들어와요. 딴 생각이 들어와요. 네. 예. 그 운동할 때는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러는지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지 아니면 네.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운동과 같이 집중력이 생길 수 있는지 그거를 그냥 쭉 읽기만 하시는 거예요? 의미도 생각을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아직 덜 돼서 그런 건지 언제쯤이면 좀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저도 딴 생각해요. 경전 읽으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재밌는 영화를 보면 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리고 특히 저는 주식 이런 걸 전혀 모르는데 그 주식 하시는 분은 그 그래프 막 보잖아요. 그거 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세요? 몰라요? 혹시 아세요? 선생님 아세요? 안 해봤어요? 난 날렸다가 아니고 해봤다. 없어요? 뭔가를 보고 있어야 하여튼 그죠? 근데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딴 생각 할까요? 제가 볼 때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 재미도 없는 걸 쳐다보면서 딴 생각을 안 할까요? 내 얘기를 볼 때는 누구나 눈이 커지고 귀가 커져요. 내 얘기니까. 근데 금강경 읽을 때는 왜 딴 생각이 들까요? 내 얘기가 그렇지.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일단 와, 금강경 내용이 너무 재밌다.
이러면 설법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나와서. 근데 재미가 없어요. 왜? 내 얘기라고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딴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내용이 정말 나의 이야기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선지식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예, 꼭 그렇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선지식을 먼저 찾으시는 이 앞에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사님의 그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대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평생 경쟁만 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님 말씀대로 뒤돌아보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라니까 첫 번째 제가 어머니하고 부모님한테 참 효자라고 자칭을 하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려만 했지 한 게 없습니다. 아, 네. 또 자식들한테는 열심히 잘하고 화합을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남매가 다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손자들하고는 이 소통 방법이 너무 세대 차이가 나서 그렇죠. 네.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주제거리가 별로 없어요. 주제거리가 네. 그렇죠. 네.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네. 그 우리 이제 큰 손자하고는 소통이 잘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4학년, 1학년짜리하고는 전혀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 네. 요번 남성 심리학이 되는 요걸로 인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외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평생 노력만 해왔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차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제가 교육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교육학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받아왔던 내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말 어른들의 그 습관 있잖아요. 이 생각, 견해의 방향이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어른들이 알려준 대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부처님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얻을 수 있어.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너의 내일은 밝을 거야 라고 교육받았어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해 라고 가르쳐요. 지금 행복해야 다음 순간도 행복해 라고 알려줘요. 좀 다르죠. 교육의 방법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주변에 나와 인연된 사람들이 지금은 서서히 하나씩 떠나요. 그죠? 그리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기억이 있어요. 나의 주변에 내 또래들이 하나씩 떠난다. 맞아요. 네. 그런 것에서 오는 외로움과 불편함, 속상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 고통 있죠. 그거는 거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불교에서는 8가지 고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걸 갖고 있어요.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고민하지 말아라, 별거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정말 나의 주변에 나의 세상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 그리고 내가 평생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부처님 가르치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눈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촬영을 했었는데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족이라는 거에 뭘 넣어드리고 싶으냐면
도반을 넣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불교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이 출가자들의 모임, 승가는요, 혈연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아닙니다. 맞죠? 네. 혈연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정말 혈연보다 더 끈끈하고 위대한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는 왜 가족에게만 눈을 두고 있을까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가족이 최고다. 하지만 그 감사함을 볼 줄 아는 눈을 젊은 세대들에게는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과하는 법, 대화하는 법 배우시면 돼요. 저는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닌데도, 나의 혈연이 아닌데도 내 주변에 나를 외롭지 않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도반이, 나의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도반들로 우리 거사님의 삶을 채워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이 정도만 드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때 주제로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를 만드는 게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교육기관이 바로 저는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요. 장부를 길들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성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장부를 길들이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세상에 좀 많이 전달하고, 또 그 이야기가 종교의 영역에 갇혀 있지 않고 모든 분들이 상식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휴가까지 내서 와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분들, 우리 청소년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인연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이 부처님의 정말 아름다운 남성 불교 심리학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BTN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더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유로우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